칠판 한번 볼게요. 자, 제일 먼저 우리가 동의어 한번 볼게요. 동의어, 기대 수익률과 동의어는 내부 수익률과 예상 수익률. 그 다음에 요구 수익률이라는 것은 최소한의 수익률과 기회비용. 투자 채택 여부 보시면 기대가 요구보다 크면 투자가 채택이 되고,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면 투자가 채택이 된다 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투자 가치와 시장 가치는 요거는 뭐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지금 굳이 안 하셔도 돼. 자, 그 다음에 투자 균형을 하기 위해서는 투자 균형이라는 것은 기대하고 요구가 같은 경우죠. 기대하고 요구가 같은 경우인데 항상 누가 움직입니까 하면 기대가 움직입니다. 아시겠죠? 투자 균형을 이렇게 이루기 위해서는 항상 누가 움직인다고? 기대가 점차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 봐야 돼요. 남기대입니다. 아시겠죠? 남기대가 누구를? 요구를 따라간다 봐야 돼요. 동그라미 1번과 2번, 3번 됐나요? 예? 자, 네 번째는 요거면 요구 수익률. 자, 요구 수익률은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하면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 할증률로 구성이 된다 봐야 돼요. 이때 위험이라는 것은 체계적 위험입니다. 체계적 위험. 그런데 피셔라는 학자는, 이 사람은 이 체계적 위험의 인플레이션 경기 변동, 그 다음에 이자율, 요 세 개 중에 인플레이션을 끄집어냈어. 예상된 인플레이션을 붙임으로 해서 자기 효과에 따른 어떤 요구 수익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구 수익률 공식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근데 PC 효과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플러스 예상된 인플레이션 붙여주시면 돼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A, B, C 세 사람. 이 사람들한테 각 1억씩 줬어. 그래서 너그 세 사람이 어딜 가든지 최소한의 수익률, 요구 수익률을 구해오라고 했어. 자, 이 사람 보수적입니다. 바로 은행 갑니다. 3%. 근데 이 3%라는 것은 얘는 위험이 있다 없다? 이 사람 은행 갔어요. 3% 위험이 있다 없다? 위험이 있다 없다? 은행에 돈 맡기면 위험한가요? 네? 보통 은행에 돈 맡기면은 그런 위험한 건 없잖아. 예? 그것도 1금융권. 수익을 내가 너무 많이 줬는가 봐. 수익이 낮출게요. 2.5%. 1금융권에 가서 은행 1억 정도 맡기는 것에 대해서는 이거는 위험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럽니까? 무위험률이라 그래요. 자, 우리 앞에 말하는 우리 선생님께서 위험이 있다는 사례는 어떤 거 한번 볼게요.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이 사람 어디로 갑니까? 그러니까 2금융권으로 가. 그래서 자기는 2.5% 이 무위험률에다가 플러스 하다못해 0.5에서 1% 정도까지는 더 받고 싶었어. 이해되시죠? 그럼 요걸 뭐라 그럽니까? 요걸 위험률이라 그래요. 요걸 우리는 위험 할증률이라 그래요. 그런데 C 이 사람 1억 가지고 이 사람은 자기가 최소한의 자기 요구 수익률은 7% 돼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은 수익형 부동산으로 왔습니다. 오빠 못 믿나 이런 거 있죠. 못 믿나. 그래서 2.5%에다가 이 사람은 위험률이 몇 프로 있습니까 하면 4.5% 있다 봐야 돼요. 됐나요? 그래서 2.5% 같이요. 2.5%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무위험률이라 봐야 돼요. 그런데 이 무위험률을 벗어난 것을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하면 위험 할증률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구 수익률의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하게 되면 요구 수익률이라는 것은 시간의 대가가 뭐예요? 무위험률. 1년이라는 시간만 가지면은 내한테 수익이 들어와. 이런 걸 말한다고 무위험률. 그 외를 뭐라 그럽니까? 위험 할증률이라 그래요. 그래서 각각이 원하는 요구 수익률의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이와 같이 무위험률에다가 플러스마다 위험 할증률로 구성이 됐다 봐야 돼요. 이해되세요? 요거는 무슨 대가? 시간의 대가. 요거는 무슨 대가? 위험의 대가로 보시면 돼요. 자, 그럼 한 개 더 물어볼게요. 우리가 시험에 기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 무위험률이 증가하게 되면 요구 수익률은 증가 감소. 얘가 증가하면 요구 수익률은 증가. 위험 할증률이 증가하게 되면
요거 수익률은 얘가 증가하면 얘도 뭡니까? 증가. 자, 결론은 요거 수익률은 무이업률과 유효말정률이 얘들이 증가하게 되면은 같이 증가할 것이고, 감소하면 어떻습니까? 같이 감소한다 봐야 돼요. 이해되세요? 체계적염이 증가하게 되면은 요거 수익률은 이해되세요?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202페이지. 202페이지 보시면은 거기에 기출되어 있습니다. 기출 지문이 5개인데, 기출 지문이 5개인데, 3개가 그 지문이에요. 3개가 2번, 3번, 4번. 2번, 3번, 4번. 2번에 보니까 개별 부동산의 특성으로 인해서 비체계적 위험, 이거 아니고, 이거 아니네. 자, 넘길까요? 204페이지네, 204페이지. 자, 이번에 보니까, 이번에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은 체계적 위험이 정대됨에 따라서 수익률이 어떻다? 상승. 2번 지문 읽었나요? 자, 세 번째, 무이업률 상승하게 되면 요구 수익률은 상승. 네 번째, 금리 상승. 금리가 뭐예요? 금리가 무이업률이죠.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요구 수익률을 어떻다? 상승시키는 요인이다. 2번, 3번, 4번 지문 이해되세요? 자, 그리고 실판 한번 봅니다. 그러면 결론은 얘는 자기 혼자서 움직일 수가 없어. 여기서 움직여줘야 돼. 그래서 여기서 증가하면 얘도 증가, 감소하면 감소, 증가하면 증가, 감소하면 감소. 반 나누어서 여기서 증가 감소하고 여기 증가 감소는 똑같아 봐야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럼 문제 한번 내볼까요? OX 체계적 위험이 감소함으로써 요구 수익률은 상승한다. OX 체계적 위험이 감소함으로써 요구 수익률은 상승한다. OX XX 항상 여기서 움직이는 거하고 얘하고 같이 움직여야 돼. 무이업률이 증가하게 되면 요구 수익률도 증가. 금리 상승하면 요구 수익률, 금리가 하락하면 요구 수익률 하락. 유효말정률이 줄어들면 요구 수익률은, 유효말정률이 감소하면 요구 수익률은 감소. 같이 간다니까. 생각할 것도 없다니까. 생각할 것도 없어. 한쪽이 증가, 한쪽이 감소. 그냥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 요구 수익률 뒤에 나와서 증가 감소할 때는 항상 요구 수익률은 같이 간다 봐야 돼요. 이해되시죠? 예, 크게 보세요. 크게. 자, 그 정도 할게요. 그 정도. 교과서 체크할 거는 요구 수익률 해보니까 기억에 무이업률이라는 것은 시간이 대가, 유효말정률이라는 것은 위험의 대가라는 것만 좀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넘깁니다. 205페이지에 뭐 투자가치, 시장가치, 요거 잠시 보고 갈까요, 그러면? 자, 그럼 요거 잠시 한번 보고 갈게요. 자, ABC 사모님 3명이서 동부상권에 가서 밥을 먹고 임장을 갔습니다. 임장을 갔고 이런 어떤 부동산을 하나 봤어. 근데 보니까 얘가 2억에 나와 있어요. 2억, 요걸 갖다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하면 시장에 나와 있죠. 시장에 나와 있어, 2억에. 누구든지 알 수 있죠, 2억이란 걸. 이런 걸 뭐라 그럽니까 하면 시장가치라 그럽니다. 자, 근데 A라는 사람은 이 부동산을 그냥 2억으로 봅니다. 근데 B라는 사람은 이 부동산을 2억 5천으로 봐. 그럼 이 부동산은 좀 불만면이야. 매사에 불만은 많은 사람이죠. 말만 시키면 조금 불만스럽게 말하는 사람. 1억 5천으로 봅니다. 이 부동산 매매 됩니까? 안 됩니까? 매매 돼요? 안 돼요? 에? 돼요. 누가 삽니까? 얘가 사겠죠. 예. 예. 뭐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는 투자 가치가 시장 가치보다 뭐하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는 투자 가치라는 것은 주관적 가치죠.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시지만은 각각이 생각하는 투자는 다 틀려. 투자 가치는. 근데 이 사람이 생각하는 투자 가치가 이 사람이 시장에 나오는 가치보다 뭐하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투자가 성립한다 봐야 돼요. 그겁니다. 투자 가치가 뭐보다 크게 되면은 시장 가치보다 크면은 투자가 성립한다 봐야 돼요. 그러면 투자 성립하는 거 3개 배웠습니다. 투자 채택 여부 3개. 기대가 뭐보다 크면은 요거보다 크면은 투자 가치가 내부가 뭐보다 크면은 요거보다 크면은 투자 가치가 뭐보다 크면은 시장 가치보다 크면은. 자, 넘길게요. 쭉 넘어갑시다. 210페이지. 자, 포트폴리오입니다. 포트폴리오. 자, 우리가 지금 포트폴리오를 비우지만은 지금 시장하고는 안 맞습니다. 지금 시장하고는 안 맞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학문적으로 비우는 거예요. 지금 시장하고는 안 맞아. 자, 그래서 우리가 포트폴리오라는 것은 뭡니까 하게 되면은 포트폴리오라는 것은 비체계적 위험을 제거 감소하는 게 목적이라 봐야 돼요. 여기에서 절대 나와서는 안 되는 것은 체계적 위험이란 말과 넣으면 안 돼. 그 다음에 안정된 수익 확보지, 충분한 수익 확보. 넣으면 안 돼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는데 A, B, C, D 4개의 종목이 있다 볼게요. 자, 4개의 종목이 있는데 마음 같으면 항상 이래 되면 좋지.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투자함에 있어서 하나같이 이래 되면 좋죠. 예. 근데 하나같이 이렇게 되면 또 어떻게 돼? 똑같이 또 쪽박이 됩니다. 그죠? 예, 똑같이 쪽박이 된다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포트폴리오라는 것은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 충분하게 돈을 많이 버리고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 자산을 안전하게 확보하는 게 목적이라 봐야 돼요. 그래서 주식의 방향이 수익률의 방향이 얘가 좀 올라가면 얘는 내려와야 돼. 얘가 좀 올라갈 때는 또 얘가 내려와 줘야 되고 어떨 때는 반대로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자산이 안정적으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가면서 조금의 어떤 수익률을 가져가는 것이 그게 포트폴리오입니다. 충분한 자산 확보이라면 틀리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효과 한번 볼게요. 자, 효과를 커지게 하려면은 첫 번째 자산수 많아야 되겠죠. 자산수 많아야 돼. A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AB, AB에 투자하는 것은 ABC, 그 다음에 ABC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ABCD 이렇게 해서 자산수가 많을수록 포트폴리오 효과는 크다 봐야 됩니다. 그리고 수익률 방향은 쪽박 대박되면 안 됩니다. 항상 방향은 어떻게? 반대 방향. 수익률 방향은 항상 어떻게 돼? 각각 자산의 어떤 종목마다 무슨 방향? 반대 방향이 돼야 돼요.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처음 상관계수라는 게 있습니다. 계수 우리 앞에서 한 개 배웠어. 변이계수 배웠어. 변이계수. 변이계수라는 것은 수익에 대한 위험의 정도를 알고자 하는 계수죠. 그래서 위험을 측정하는 계수라 보셔야 돼. 한 개 배웠고. 자, 이번에 상관계수입니다. 상관계수라는 것은 두 자산의 어떤 수익률이 움직입니다. 두 자산의 수익률이 움직이면 여기에 어떻게 해야 돼?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좋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자, 옛날에 우리가 정석은 이런 거죠. 정석은. 예를 들어서 금리가, 예를 들어서 주식이 오르게 되면,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주식 같은 종목이죠. 비안전자산이죠. 예. 안전자산이 비안전자산, 저기 오르게 되면 안전자산, 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다? 좀 내려가는 게 여기 정석이에요. 그래서 상관계수라는 것은 이런 어떤 자산의 움직임 방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항상 어떻게 된다? 이렇게 반대로 되는 게 좋다. 여기 원래는 정석이에요. 근데 상관계수는 요즘 요거는 약간 변동성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거시적으로 본다는 것보다는 약간 여러분들이 주식 종목으로 보는 게 조금 나을 것 같아. 이렇게 보시면 요즘하고는 안 맞아. 요즘 더 올라가죠. 그죠? 옛날에는 위험자산이 올라가면 안전자산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위험자산이 떨어지면 안전자산이 올라가. 정석이죠, 그거는. 주식이 올라가면 금, 달러 이런 것들 내려와. 그 다음 주식이 내려오면 금, 달러 이런 게 올라가야 돼. 근데 요즘은 너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돈이 너무 많이 풀렸죠. 돈이 너무 많이 풀리다 보니까 그냥
자산들은 다 올라가는 것 같아요. 요새. 지금 시장이 그래요. 자, 상관계수 한번 볼게요. 그래서 상관계수라는 것은 두 자산의 어떤 수익률, 방향을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는 주식으로 들어갈게요. 주식. 각각의 종목보다 방향이 무슨 방향? 반대 방향. 각각의 어떤 종목의 방향 무슨 방향? 반대 방향이 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자, A기업이 좋은지 B기업이 좋은지 한번 볼게요. A기업은 찐빵 만두를 팔고 B기업은 찐빵과 팥빙수를 팝니다. 어느 걸 먹어도 맛있죠. 어느 걸 먹어도 맛있어. 자, 이런 날씨 어떤 날씨예요? 추운 날씨. 맞아요? 자, 요 매출 좋겠죠? 얘는 매출 떨어진다 봐야 돼요. 자, 이런 날씨 어떤 날씨입니까? 예? 더운 날씨죠. 햇빛이 쨍쨍 더운 날씨야. 그럼 여기는 매출 떨어진다 봐야 돼요. 여기는 매출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A기업은 얘는 방향이 똑같아. 같은 방향을 우리가 플러스를 해야 되겠습니까? 맞죠? 우리가 수요법칙은 어떻게 되고, 수요법칙은 요거는 마이너스, 공급법칙은 요거는 플러스, 가격과 수요량이 반대 방향, 가격과 공급량이 같은 방향. 됐나요?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걸 뭐라 그러고? 플러스.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은 마이너스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포트폴리오 관점에 왔을 때는 이쪽 기업이 효율적이다 봐야 돼요. 수익률 방향이 뭐하기 때문에?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됐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20개의 종목을 한번 볼게요. 20개의 종목에 투자를 했다 볼게요. 자, 20개의 종목을 투자했을 때 이때 10개하고 10개 방향이 이렇게 반대 방향이야. 이게 제일 좋다는 말이죠. 여기에 마이너스 뭐가 됩니까 하면 1이 된다 봐야 돼요. 마이너스 1. 이때 효과가 제일 크다 봐야 돼요.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상관계수라는 것은 자산의 이렇게 움직임의 방향을 이야기합니다. 움직임을 이야기할 때 방향이 무슨 방향? 반대 방향. 그래서 10개와 10개가 반대 방향이 되는 것이 여기에 제일 효과가 크다 봐야 돼요. 자, 그 다음 요거 한번 볼까요? 자, 10개 중에서 몇 개만, 5개만 반대 방향이야. 그래도 효과 괜찮죠. 얘보다는 좀 적지만 얘도 효과 크다 봐야 돼. 자, 그 다음 요거 10개 종목 중에서 5개만 같은 방향이야. 그러면 나머지 5개 여분이 있죠. 얘도 내려갈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얘도 효과가 조금 있다 봐야 돼요. 근데 얘는 효과가 아예 없어. 플러스 1. 그래서 플러스 1은 효과가 없어. 근데 플러스는 효과가 좀 있다 봐야 돼요. 눈이 아주 작은 사람이 있어요. 눈이 아주 작은 사람. 그럼 그 사람은 눈이 있다 쪽으로 넣어야 됩니까? 없다 쪽으로 넣어야 돼요? 예? 어디로 넣어야 됩니까? 있다로 넣어야 돼요. 효과가 적지만은 효과가 있다 쪽으로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여기는 4개로 4개로 나누지만 실질적으로 보면은 요 3개는 어떻습니까? 요 3개는 효과가 있다 봐야 되고, 얘는 어떻게? 얘는 효과가 없다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오죠. 상관계수는 뭐에 가까울수록?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효과가 커진다 봐야 됩니다. 효과를 갖다가 한번 쓰면 이렇게 돼. 얘가 효과가 이만큼 있으면 얘는 효과가 얼만큼? 이만큼. 얘는 효과가 얼만큼? 요만큼. 얘는 효과가 없다 봐야 돼. 그렇기 때문에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효과는 어떻다? 커진다 봐야 됩니다. 됐나요? 교과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관계수라는 것은 플러스 1일 때는 위험제가 안 돼. 효과 없습니다. 플러스 동일 방향일 때는 이때는 효과가 적게 있고, 마이너스일 때는 다른 방향이죠. 효과가 크다 봐야 되고, 비체계적염, 마이너스일 때는 효과가 제일 커서 비체계적염이 완전히 제거가 됩니다. 자, 교과서 한번 체크해 볼까요? 210페이지. 저거 정리해놓은 거 있던데 보니까. 212페이지 있네, 그죠? 212페이지. 212페이지 보니까 핵심 돼 있죠. 핵심. 효과가 1번, 2번, 3번 돼 있습니다. 그래 놓고 옆에 박스 있죠. 요거만 보시면 되고, 박스 요거만 보시면 되고, 한 개를 줄을 더 끊는다면은,
210페이지 210페이지에 1번에 동그라미 1번 1번에 동그라미 1번에 둘째 줄에 보시면은 비체계적 위험 제거 그거 하나 체크합니다. 비체계적 위험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그겁니다. 포트폴리오 나오게 되면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비체계적 위험이야. 비체계적 위험 제거 요겁니다. 요거. 됐나요? 자, 그래 놓고 213페이지 한번 봅니다. 213페이지. 페이지에 평균 분산의 지배 원리가 있습니다. 평균의 지배 원리. 자, 내가 또 안 물어볼 수 없겠죠. 자, 평균은 수익을 이야기합니까? 위험을 이야기해요? 수익. 분산은? 다시 말해서 평균 분산의 지배 원리라는 것은 수익과 위험의 지배 원리라 보셔야 돼요. 수익과 위험의 지배 원리. 자, 지점장님이 물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나오는 어떤 효율적 전선상에 있는 이러한 어떤 점들은 여러가지 가상화폐부터 해갖고 뭐 주식, 달러, 뭐 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는 그런 어떤 지금은 미시식보다는 그 시식보다는 약간 좁게 들어와서 이제 주식 종목으로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주식으로. 자, 여기 보니까 지점장님이 점심 식사를 하고 와서 커피 한잔 하자 해갖고 들어갔다면 종목 두 개를 추천했어. 얘하고 얘. B하고 A. 본인 같으면 어느 거 하겠어요? B하고 A. 예? B를 하겠습니까? A를 하겠습니까? 왜 A를 하는 거? 뭐 때문에 A 합니까? 그냥 마음에 들었어. 알파벳이 마음에 들었어. 예? 여기 이게 마음에 들었어. 그죠? A, 멋지다. 그죠? B보다는. 이게 멋지네. 얘하고 얘하고 비교했을 때는 지금 동일한 게 뭐예요? 동일한 게 뭡니까? 얘는 수익 올라갈수록 요건 내려온다 봐야 되죠. 요거는 위험, 요거는 동일한 게 뭡니까? A, B는 동일한 게 뭐예요? 그림을 봤을 때 수익이죠. 수익의 동일한 선상이 이렇게 있잖아. 근데 위험이 누가 작아요? B가 작다 봐야 되죠. 요게 평균분산의 지배원리라 보셔야 돼요. 그래서 평균분산의 지배원리라는 것은 수익과 위험의 지배원리입니다. 동일 수익에서는 뭘 선택하고? 낮은 위험을 선택을 하고. 자, 그다음 요거 한번 볼까요? 요거 A하고 C. 뭐라 그럽니까 하면 효율적 포트폴리오라고 합니다. 뭐라 그런다고요? 효율적 포트폴리오. 그래서 효율적 포트폴리오라는 것은 수익률이 동일한 경우에는 작은 위험, 위험이 동일한 경우에는 이때는 큰 수익을 가진 자를 갖도록 선상에 이런 선상에 얘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선상에 무수히 많다 봐야 돼요. 이 안에 무수히 많다 봐야 돼. 이 무수히 많은 점들을 연결한 선을 요걸 뭐라 그럽니까 하면 효율적 전선이라 그럽니다. 요걸 뭐 한다고요? 효율적 전선이라 그래요. 그러면은 요 효율적 전선 안에는 시장이 만들어 놓던 정권시장이 만들어 놓던 정권사가 만들어 놓던 이 정권사가 만들어 놓은 최고의 조합들을 이렇게 갖다 놨다 봐야 돼요. 최고의 조합들을 갖다가 이걸 뭘 한다고? 효율적 전선이라 그래요. 그래서 효율적 전선이라는 것은 효율적 포트폴리오를 연결한 선입니다. 다시 말해서 동일 수익에서는 낮은 위험, 동일 위험에서는 높은 수익을 가진 자를 뭐한 선? 연결한 선이라 봐야 돼요. 자, 그 다음 효율적 전선상에 있는 이러한 점들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면은
얘들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면 점마다 어떤 성질을 갖고 있습니까 하면은 얘는 어때요? 요 C 얘는 수익 이만큼이야. 제일 높아. 그런데 위험도 제일 높아. 얘 수익은 이거밖에 안 돼. 그런데 위험도 작아. 그러면 각각의 어떤 점들이 갖고 있는 성격이라는 것은 높은 수익을 얻고자 하면은 뭐를 감당해야 됩니까? 높은 위험을 감당해야 돼. 높은 수익을 얻고자 하면 높은 위험을 감당해야 되고, 낮은 위험을 갖다가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낮은 수익을 감당해 줘야 돼. 그러면 효율적 전선상에 있는 점들의 의미라는 것은 수익과 위험의 무슨 관계를 가지고 있다? 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다 봐야 돼. 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다. 최고의 조합이라 그랬죠. 최고의 조합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하면 공격적 투자자 같으면 분명히 여기를 찍을 것이고, 보수적 투자 같으면 여기를 찍는다 봐야 돼요. 그래서 보수적 투자자의 최고의 조합, 공격적 투자자의 최고의 조합을 연결한 것이 이게 뭡니까? 이게 효율적 전선이라 봐야 됩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자, 우리가 평균분산의 지배원리라는 것은 수익과 위험의 지배원리예요. 동일 수익에서는 분명히 낮은 위험을 선택할 것이고, 동일 위험에서는 높은 수익을 선택한다 봐야 돼. 이 선택된 자가 뭡니까? 효율적 포트폴리오라 봐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정권사가 만들어 놓은 최고의 하나하나의 조합이라 봐야 돼. 이해되세요? 자, 요거에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그 선상에 무수히 많다 봐야 돼. 무수히 많은 선을 연결한 것을 뭐라 그럽니까 하면 효율적 전선이라 그래요. 그럼 효율적 전선이라는 것은 설명을 많이 할 수가 있어. 효율적 포트폴리오를 연결한 선 집합체, 또는 동일 수익에서 낮은 위험, 동일 위험에서 높은 수익을 가진 자의 집합체 이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수익과 위험의 무슨 관계? 비례관계. 수익과 위험의 비례관계를 나타낸 선이라 보시면 돼요. 됐나요? 자, 이런 조합들은 누굴 기다리겠습니까? 이런 하나하나의 어떤 조합들은, 효율적 전선상에 있는 조합들은 누굴 기다리겠어요? 투자자를 기다린다니까. 투자자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투자자의 공통점인 것은, 투자자의 공통점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투자자는 위험을 싫어해요. 투자자는 위험을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조합을 향해서 오긴 오는데, 이런 위험을 보고 등을 돌리면서 이리 들어옵니다. 등을 돌리면서 이리 들어와. 이래서 투자자의 마음과 이렇게 해서 효율적 전선이 접하는 부분이 있죠. 얘를 뭐라 그럽니까 하면 얘를 최적의 포트폴리오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자하고 하나의 어떤 정권사나 또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어떤 조합이 만나는 접점을 말한다고 최고의 포트폴리오라 그럽니다. 됐나요? 자, 그럼 단어 하나씩만 기억할게요. 하나씩만. 평균 분산의 지배원리, 수익과 위험의 지배원리에서 이긴 자를 뭐라 그럽니까? 효율적 포트폴리오. 연결한 선을 뭐라 그래요? 효율적 전선. 투자자를 뭐라 그러고? 투자자 하게 되면 무차별 곡선. 접점을 뭐라 그럽니까 하면 최적의 포트폴리오라 그럽니다. 최적의 포트폴리오.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용어 정리만 하시면 됩니다. 용어 정리만 하기 위해서는 요 과정을 머릿속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를. 자, 우리는 같은 수익이면 낮은 위험을 원할 것이고, 동일한 위험이면 높은 수익을 원합니다. 그렇게 원하는 그 하나의 점들, 종목들을 우리는 뭐라는데? 효율적 포트폴리오, 이긴 자입니다. 연결한 선을 뭐라 그러고? 효율적 전선. 투자자의 마음을 뭐라 그러고? 무차별 곡선. 두 개가 접하는 부분을 뭐라 그러고? 최적의 포트폴리오. 그래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렇게 스토리를 하나 갖고 계셔야 됩니다. 무작정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공부를 하지 마시고, 평균분산의 지배원리에서 이긴 자, 연결한 선, 투자자의 마음, 접점, 이렇게 해요. 이해되세요? 자, 그 다음에 요거 하나 볼게요. 자, Z란 요 투자자는, 이 사람은 보수적 투자자입니다. 요거. 요 D네, D. 이 사람은 보수적 투자자예요. 이 갑이 어디 갔나? 여기 이 사람 갑입니다. 갑.
네? 값 어찌 여기까지 올라갔노? 아, 여기 값 여기 있네. 아, 요 어린애 얼. 지우세요. 여기 값 여기 있네, 그래. 값은, 이 사람 뭡니까? 이 사람? 이 사람은 공격적 투자자야. 맞죠? 근데 이 사람 어때요? 이 사람은 보수적 투자자야. 이때 값의 무차별 곡선, 요거는, 값의 무차별 곡선은 얘는 어떻고? 완만하고. 을의 무차별 곡선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가파르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수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은, 보수적 투자의 무차별 곡선은 가파르고, 공격적 투자의 무차별 곡선은 완만하다 봐야 됩니다. 완만하다 봐야 돼요. 자, 우리 부동산 학교에서는 보수적 노면 기울기는 가파르다, 공격적 노면 기울기는 완만하다 봐야 돼요. 두 개 나옵니다. 두 개. 두 개. 자, 한 개는 어디서 나오는가 한번 볼까요? 페이지 206페이지. 자, 206페이지에 보충이 됐는데, 한바닥 그냥 돼 있는데, 우리는 박스 안만 볼게요. 박스 안에만. 박스 안에 보니까 보수적 투자자 돼 있나요? 박스 안에 보니까 공격적 투자 돼 있습니까? 그게 동일 유음이란 말 보이세요? 동일 유음을 증가했을 때 보수적 투자는 높은 수익을 요구하고, 그 다음에 공격적 투자는 낮은 수익을 요구하기 때문에 보수적 투자는 가파르고 공격적 투자는 완만하다 되어 있습니다. 자, 칠판 한번 볼게요. 자, A, B 두 사람입니다. 우린 전부 다 위험을 싫어요. 우리 투자자들의 마음은 전부 다 뭡니까? 위험 회피형입니다. 투자자의 마음은 전부 다 위험 회피형이에요. 근데 우리가 위험 회피형인 이 와중에서도 보면 주위에 공격적 투자자가 있고, 그 다음에 보수적 투자자가 있어. 이 사람은 높은 수익과 높은 위험을 가져가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낮은 수익과 낮은 위험을 가지는 사람이야. 그건 이 사람들의 성향이에요, 성향.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두 사람이 같이 사업을 하는데 중간에 예를 들어서 동일 위험을 만났습니다. 자, 같이 사업을 하는데 동일 위험 만났어. 자,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한 1년 하다가 자금이 한 1억 들어가야 된다 볼게요. 그러면 A, B 중에서 말이 많은 사람 누구겠습니까? 예? 이 사람이 말이 많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사업하기 전부터 이야기 다 나옵니다. 내가 하지 말자 그랬지 하면서부터 말이 더 많이 나와. 이 사람 말이 별로 없겠죠. 예, 이랬을 경우에 동일 위험이 주어졌을 때는 이 사람이 이 사람보다가 요구하는 수익은 더 많다 봐야 돼. 성향하고는 달리. 이해되세요? 자, 여기서 번지점프합니다. 이 사람은 공격적,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보수적. 이런 위험을 주어졌을 때 보수적 투자자가 보고 뛰어내리라면 이 사람은 막 조건을 달아. 그러면 10만원 줄게, 20만원 줄게, 이런 식으로. 맞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항상 뭐 이런 위험에 처하게 되면은 요구하는 수익이 더 크다 봐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10만원 줄게 하기 전에 이미 어디가 있습니까? 여기 와 있죠? 벌써 와 있어. 그래서 위험이 증가할 때는 항상 누가 요구하는 수익이 많다고? 보수적 투자자가 공격적 투자보다 요구하는 수익은 더 많다 봐야 돼요. 됐나요? 자, 그걸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동일한 유형입니다. 동일한 유형에서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 사람은 누가 되고 보수적, 그 다음 동일 유형에서 이렇게 이거는 공격적. 보수적 투자가 요하는 수익은 공격적 투자가 요하는 수익보다 어떻다? 크다. 기울기는 어떻게 됩니까? 가파르다. 이건 어때요? 완만하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학교에서 보수적 투자자하고 공격적 투자자 기울기 물어보는 것은 여기하고 여기 두 개 있습니다. 두 개. 근데 여기 답이 똑같아. 보수적, 가파르다. 여기도 어떻습니까? 가파르다. 공격적 어떻다? 완만하다. 똑같아. 자, 정리할게요. 자, 보수적 투자가 만나는 무차별 곡선인 기울기는 공격적 투자가 만나는 무차별 곡선인 기울기보다 어떻다? 가파르다.
자, 그 다음에 동일한 위험을 주었을 때, 동일한 위험을 증가했을 때, 이때 보수적 투자자는 공격적 투자자보다 요구하는 수익은 어떻게 더 클 것이고 기울기는 어떻다? 가파르다. 됐나요? 자, 넘어갑니다. 자, 책 갈게요. 214페이지. 215페이지 보면 되겠다. 그죠? 215페이지. 1번. 평균 분산 지배 원리에서 선택된 포트폴리오를 말한다고? 효율적 포트폴리오. 효율적 포트폴리오. 2번. 효율적 포트폴리오의 집합을 효율적 전선 또는 효율적 프론티어라고 합니다. 프론티어. 자, 그 밑에 화살표 표시 보이세요? 화살표 표시는 위험과 수익의 무슨 관계? 비례관계. 위험과 수익의 무슨 관계? 비례관계를 나타냈다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1번 무차별 곡선입니다. 무차별 곡선이라는 것은 투자자만 체크합니다. 자, 무차별 곡선은 투자자의 마음이라 보시면 됩니다. 투자자의 마음이라 보시면 돼요. 동일한 효용을 주는 수익과 위험의 어떤 조합을 나타내는 곡선이다. 이런 건 됐고, 그냥 무차별 곡선은 투자자의 마음이라 보시면 돼요. 자, 그거만 체크하시고, 자, 넘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이죠. 최적의 포트폴리오라는 것은 효율적 전선과 무차별 곡선이 뭐하는 점? 접하는 점입니다. 만난다 하시면 안 돼요. 만난다, 교차한다 하시면 안 돼. 기출문제 나왔습니다. 만난다, 교차한다 하면 안 되고 접하는 점이라 봐야 됩니다. 접하는 점.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평균 분산의 지배 원리에서 이긴 자를 뭐라 그러고? 효율적 포트폴리오. 집합제를 뭐라 그럽니까? 효율적 전선. 투자자의 마음은 무차별 곡선. 얘하고 얘하고 만나는 접점이라 그러죠. 접점을 뭐라 그럽니까? 최적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포트폴리오라고 하시면 돼요. 그 정도 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 자, 그 다음에 217페이지 화폐의 시간가치 218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화폐의 시간가치 한번 볼게요. 시간가치. 자, 화폐의 시간가치는 요거는 왜 여러분들 아셔야 되냐면은 내가 현재 예를 들어서 1억을 투자했는데 내가 현재 예를 들어서 1억을 투자했는데 미래에 뭐 예를 들어서 1억 한 800 벌었다 그래요. 그럼 여기에 이익이 났는지 안 났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요 미래 가치를 갖다가 현재 가치로 갖고 올 줄도 아셔야 돼요. 어느 정도 내가 돈을 투자했는데 미래에 얼마 될 거라 해. 그럼 미래에 얼마 될 거라는 돈을 현재 가치로 갖고 올 줄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있는 돈도 미래 그래서 현재 있는 돈을 뭐라 그러고 현재 가치, 미래를 갖다는 미래 가치라 그럽니다. 그래서 현재를 미래로 굴러볼 줄도 아셔야 되고 미래 걸 갖다 현재로 땡겨볼 줄도 아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화폐 가치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면은 현재 이론이 미래 이론보다는 어떻다? 크다는 인식이라 봐야 됩니다. 그래서 돈을 막 이렇게 쌓아 놓는 데서 이게 재주가 아니죠. 돈을 자꾸 어떻게 해야 돼? 굴려줘야 돼. 굴려줘야 돼. 자, 일단 우리가 할인 할증 볼게요. 할인 할증. 자, 현재 내가 돈이 1억 있습니다. 1억. 자, 수익이 은행에 보니까 10%야. 그럼 1년 후에 얼마 됩니까 하면 1억하고도 얼마? 1억하고도 1천만 원이 됩니다. 됐나요? 그럼 이때 은행에서는 공식을 어떻게 씁니까 하면 1억에다가 곱하기 1 플러스 R의 N승을 씁니다. R이 여기 10%죠. 여기 10%야. 0.1, 0.1. 그럼 1 플러스 0.1이니까 1.1 되는 거 맞죠? N승은 1승이죠, 1승. 1년이니까. 그럼 1억에다가 곱하기 1.1 되는 거 맞나요? 그래서 1천만이 됩니다. 1억 1천만 원. 요걸 뭐라 그럽니까 하면 할증한다 그럽니다. 뭘 한다고요? 할증한다 그래.
자, 그 다음에 1억 1천만 원을 요 현재를 갖고 와봅니다. 현재를 갖고 올 때는 1억 1천만 원을 요 1 플러스 R의 n승만큼 1.1만큼 나눠주시면 돼. 1.1만큼 나눠주시면 돼. 그럼 1억 1천만 원이 또 뭐가 됩니까? 하면 1억이 돼. 요걸 뭐라 그럽니까? 할인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할증할 때 수익률하고 할인할 때 이 할인율은 이거는 같아 봐야 돼. 그래서 용어 하나 기억합니다. 미래로 던지는 것을 뭐라 그러고 할증. 미래를 현재로 갖고 오는 것은 할인. 할증할 때 쓰는 수익률. 할인할 때는 뭐라 그럽니까? 할인율. 다시 한 번 더. 현재를 미래로 던질 때는 뭐라 그러고 수익률. 갖고 올 때는 할인율. 던질 때는 할증. 갖고 올 때는 할인. 던질 때는 수익률. 갖고 올 때는 할인율. 같은 말입니다. 아시겠죠? 할증, 할인, 수익률, 할인율 같은 말이라 봐야 돼요. 그래서 현재 있는 돈을 뭐라 그러고 현재 가치.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예상 수익을 뭐라 그럽니까? 미래 가치라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가치에는 종류가 뭐가 있고 미래 가치는 종류가 뭐가 있는지 요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아시면 돼요. 자, 요거는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좀 쉬고 할까요? 조금 쉬고 할게요.